물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? 이체와 지금 물건값이 비싸진다. 그것도 있지만 용역. 그러니까 이제 택시를 잡으면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운전을 해서 원하는 목적까지 데려다 주잖아. 뭐 집수리를 한다. 그러면 이제 그 집수리하는 아저씨가 와서 뭐 목욕탕에 타일을 갈아준다든지, 방에 이제 그 벽지를 산뜻하게 새 걸로 갈아준다든지, 장판을 바꿔준다든지, 뭐 물 새는 곳을 이제 방수를 해준다든지, 뭐 전기 누전되는 게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전기 공사를 해준다든지. 그게 뭐야? 그게 이제 용역이야, 용역. 물건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. 그게 이제 용역이거든. 근데 그 용역도 비싸죠. 쉽게 말해서 인건비도 비싸죠.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이 물건값 그것만 상승한다는 게 아니야. 인건비, 즉 용역.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B라는 사람한테 뭘 시키는 거. 그 인건비도 그 용역도 비싸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시켜봐. 그러면 이제 쌀값도 올랐어. 예전에 10kg에 한 35,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쌀값이 10kg에 뭐 5만원 한다.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그렇게 가정을 해봐. 쌀값만 오르는 게 아니야.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 아주 솜씨가 좋은 그런 주방장 아줌마, 그 아줌마의 월급도 올라. 그러면 그 식당의 점심값, 식사비도 오르지. 옛날에 뭐 한 끼당 우리 한 2003, 4년? 그때는 한 끼당 뭐 3,500원이었거든. 2000 2007, 8년? 그때도 한 점심값이 3,500원밖에 안 됐거든. 근데 지금은 점심값이 기본적으로 그 저 된장찌개 값이 9,000원이야. 거의 한 3배로 올랐다고. 그게 뭐야? 서비스. 그러니까 상품값 빼고 그 용역 서비스 값이 오른 거야. 쉽게 말해서 인건비 그게 오른 거야. 근데 우리들이 먹는 회사 같은 데 나가면서 점심 사 먹는 점심값이라든지 뭐 택시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뭐 뭘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수수료, 수강료라고 그러지, 학원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른다는 게 이게 사실은 뭐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을 갔는데 파마값이 오른다.
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생활에 되게 심각한 거 같아. 그게 다 오르면.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 같은 데는 이 저 두피 케어 해주고, 그러니까 머리 피부부터 그 머리카락까지 다 두피 케어 해주고, 혈액순환 잘 들어가고 약간의 안마 서비스도 해주고, 그리고 이제 파마까지 해주고,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완전 풀코스로 그렇게 해주는데 200만 원이래. 200만 원. 그러니 그 200만 원이란 돈을 누가 내겠어? 한 달에 1,000만 원을 벌어도 1년에 1억을 넘게 벌어도 200만 원을 못 내지. 뭐 1년에 한 아무리 못해도 2억 이상.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,700만 원 정도? 그 정도 버는 사람이어야, 그리고 머리에 이제 자기가 되게 신경 쓰는 사람, 그런 사람이어야 200을 내는 거야. 매달 200씩 누가 내겠느냐고. 생각해봐. 옷도 되게 비싸, 뉴욕은. 그냥 뭐 맞춤복이 아니야. 기성복인데도 뭐 웬만한 그 보정 같은 거 다 해주고, 내가 좀 어깨가 넓다든지 팔이 좀 길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해서 이 팔에 근육이 되게 많아, 쉽게 말해서 알통이 많아, 그런 사람들, 아니면 뭐 다리가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엄청 많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 이제 그 몸매 보정까지 다 해주잖아. 그러고 양복 한 벌에 500만 원을 받는다고. 기성복인데. 그러니까 이제 그 서비스, 쉽게 말하면 이제 용역이 이제 인건비가, 그러니까 이제 고급 그냥 기술자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경우, 그러니까 이제 용역비가 비싸지는 경우는 사회가 각박해지고 정말 그 배금주의, 돈만 하는 그런 물질적인 계산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가 쉬워. 그리고 실업자들이 의외로 많아져. 왜?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무지하게 비싸거든.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난이잖아. 그래서 이 서비스 물가 중에 이제 상품이 있고 용역이 있거든. 근데 상품 말고 용역, 그 이제 서비스 지수라고 하는데, 그 기술자들 인건비라고도 해. 뭐 기술자만 있는 건 아니지. 그냥 변호사, 회계사, 뭐 의사 이런 것도 있지. 어쨌든 그 어떤 서비스 지수가 이게 비싸지면 사회가 생활하기가 되게 어려워져, 서민들이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우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용돈이 있잖아. 뭐 떡볶이 오뎅을 사 먹는다던가, 영화를 본다던가, 아니면 뭐 진짜 티셔츠 같은 거, 뭐 2만 원, 3만 원짜리 좀 싼 티셔츠, 뭐 청바지를 산다던가, 여름이니까 이제 반바지, 뭐 2만 원, 3만 원짜리 청바지, 반바지 산다던가, 뭐 메이크업은 이제 그것도 한 10만 원 되겠지. 그런 소비들이 잘 돌아가야 돼. 그런 소비들이 잘 돼야만, 그러니까 자잘한 소비지. 자잘한 소비들이 잘 돼야만 이 용역, 그러니까 뭐 변호사, 회계사, 의사들 비용이라든지, 뭐
뭐 집수리 비용, 뭐 미용사들 비용, 뭐 이런 뭐 안마하는 사람들 비용이라든지 뭐 택시 운전사들 비용, 이런 것들이 안정이 돼.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. 그러면 사는 게 편해지는 거야. 근데 아직까지 한국은 그렇거든. 그런데 일본만 가도 되게 그런 게 비싸. 뉴욕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싸고. 그러면 사람들이 불행해져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쉽게 말하면 이제 풀뿌리 경제를 살려야 돼.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풀뿌리 경제. 뭐 우리가 이제 평상시 캐주얼복 입고 무슨 평상시 뭐 점심이나 저녁 식사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뎅 떡볶이 같은 팥빙수 같은 간식비, 뭐 제과점의 빵 같은 뭐 그런 이제 자잘한 비용, 뭐 문방구 가가지고 뭐 문구류를 산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커피를 먹는다든지 그런 자잘한 비용들이 잘 돌아가야 돼. 그래야만 용역이 비싸지지가 않아.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는 방법도 있거든.